기혼, 미혼, 돌싱, 김희돌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약간 뭔가 허전한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장원 오빠도 인사해 네. 같이. 아, 저희 저도요? 예, 멤버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예. 이제 자연스럽지. 네. 물음표 씌워놔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대상 쓸모없는 게 그 박스였습니다. 예. 이제 시계 보고도 알지만 청취자들 보니까 예.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MC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또 밤 11시에 출연을 통보받으셨어요. 예, 11시 한 40분쯤에 개껄라된 목소리로 예,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여기 한 분이 못 나오신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들었어요. 네, 저까지 통화하시고 끊기신 것 같아요. 쓰레기 콜렉터에게 연락이 안 가가지고. 네, 스콜에게 콜이 안 가가지고. 예. 네. 안타깝네요 진짜. 지금 언니는 우리가 녹화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전화해보니까 네.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지 전화를 못 받더라고. 네. 이거 방송 중인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전화. 네. 희윤 씨 어깨에 들어가던 강목도 오늘 쉬겠네요. 자리 없다고 너무 네? 너무 까는 건 원래 아니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네. 미래에서는 없으면 이도경도 깝니다. 네. 네. 제가 지난 방송 사장님 출연한 방송도 잘 아니, 봤습니다. 지난 방송에 댓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역시 이 작가 하면서 네. 너무 재밌다고 다들 이 작가 나오니까 다르다고. 일단 뭐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무게감이 다르기도 하고 그 여성 출연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상 보셨죠? 네. 아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여성분들은 그 뭔가 돋보이고 싶거나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될 때 하얀 옷을 입으세요? 세 명이 하얀 옷을 입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사장님은요, 본인이 돋보인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본인이 돋보이려고 하얀색 옷을 입고 갔는데 다들 하얀색 옷을 입고 가지고 다 같이 묻혔어요. 네. 그랬죠. 뭐 어디 응급실인 줄 알았어. 지만 네. 평범한 옷을. 저는 오히려 제가 가장 어두운 색을 입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 오히려 돋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의도치 않게. 네, 뭐 VIP 병동의 환자 같았어요. 예, 다 약간 의사고 혼자 이건희, 환자야. 이건이래. 이건희. 이런 거 치고 들어서 먹는 건 아주 잘 따먹어요, 이런 거는 아주 오늘 그냥. 또 이건희 회장님을 다 먹었습니다. 야 어감이 좀 이상하다. 미친놈 아니야, 저거. 지금 삼성의 약한 모습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도현 사장님 나온 거 재밌었는데 네. 그것보다 나머지가 훨씬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현 사장님 나온 것만 보신 분들은요. 그 정도의 재미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도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드립니다. 네. 맞아. 진짜 되게 하고 싶었는데 역시 용기 있네. 솔직히 느꼈잖아요. 그날 느꼈죠, 방송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느꼈지? 내려가면서 우리 얘기했잖아. 맞아. 아, 뭔가 생각보다 재밌게 안 것 같아요. 맞아. 별론데. 전 사장님 나온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동형. 네. 그럼 오늘 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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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녀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요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게 은근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아니 사실 하나는 아니잖아. 그죠? 하나는 아닌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남자를 볼 때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정말 조건이 정말 완벽해도 안 된다. 이런 게 하나씩 있지 않나? 아닌가? 한번 하나씩 말씀들 해보시죠. 문선 씨는. 저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니다. 그 정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이제 거기를 딱 보면은 어디요? 잠깐만, 손 위치는 좀. 아니 아직 거기라고 생각 우리가 거기를 딱 생각하는 거기? 보면은 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를 어느 순간은 그 부위를 딱 보았는데 네. 그 부위가 되게 내 타입이면 나도 모르게 훅 끌릴 때가 그러니까 있어요. 어떤 부위? 거기에 바로 저는 이제 힙. 힙. 엉덩이. 힙인데 오. 정확히 딱 힙이 아니라 이 등, 그러니까 허리에서 힙으로 떨어지는 이 약간 그 라인. 이 라인이 딱 가요. 근데 이 몸매의 완성이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이어지는 그 실루엣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척추기 그 부분. 다 보는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거기 하나가 완벽하려면 위아래로 싹 다 이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역시. 그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기야 나는 다 필요 없고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네. 네. 아니 끝판왕을 원하는. 허리 라인에서 엉덩이로 가는 그 라인이 중요한데 러브핸들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네. 거기가 그러려면 네. 러브핸드 없지.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부지깽이 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허벅지가 부지깽이일 수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렇네. 결국은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쵸. 코 부위는 다 본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그 부위가 그렇게 딱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또 그 원하는 그 각도와 이 네.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가장 새삼 전 남편이 되게 존경스럽다. 아 눈물 나네 또. 그러니까 등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그 실루엣을 네. 원한다. 지희 씨는 어때요? 저는 딱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근데 충족하지 않으면 저는 스킨십 자체가 안 돼요. 아, 첫 번째가 진짜? 이제 키. 키. 네. 아 키 작은 키가- 남자 한 번도 안 만났어 그러면은? 키가 저는 다 가장 작은 애가 183. 아. 네. 두 번째가 이제 손가락. 손가락. 네, 손가락이 저는 그런 손 있잖아요. 근데 장원 오빠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손이에요. 예. 보면은 남자 손 중에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손이 있어요. 단풍손. 단풍손. 단풍손? 저는 그러면 진짜 진짜 창석이 약간 단풍손. 창석이 오빠 손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약간 그래서 이쪽 이 굵기하고 이 끝에 굵기가 일정한. 아, 진짜? 그 별걸 다 보네요. 아 근데 보통 키 큰 분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다리가 길고 키가 큰 사람들은 보통 손가락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어. 보통 이게 손이 작거나 네. 끝으로 갈수록 가는 손이기 힘들어.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여자들 손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면 조금 예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조금 저는 그게 오히려 여성스러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손이 단풍손. 근데 제가 그거 봤는데 남자 그 꼬충 쿠키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 단풍손은 단풍손이면 95% 확률로 작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네. 손가락 중요하죠 남자들이. 오빠 예. 되게 유독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어. 아 근데 약간 좀 짧은 거 아닌가요? 네? 약간 짧은 거 아닌가요? 아 또 길어야 매력 있나요? 좀 더 좀 길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보다 약간 한 마디 정도 더 있으면 더 좋은 한 마디? 많이 짧은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아, 제 손가락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요. 흥분돼요. 아 네. 힘들다. 뭐 생각하신 거예요? 자, 현주 씨는 섹시한 분. 저는 일단 영어 사람들 좋아해요. 영어 사람? 영어 사람. 아베크로미 모델.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상형은 그 네. 이상형과 뭐 이제 뭐 괴리감이 있지만 어쨌든 제 이상형은 그 왜 막 미국 서부의 섹시한 농부들 있잖아요. 더티 섹시 같은 그런 느낌. 카우보이.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영어 사람들 보면 엽선이 이렇게 탁탁탁 있잖아요. 그래서 엽선이랑 그리고 몸통 옆에서 봤을 때 몸통이 약간 유러피안 남자들은 몸통이 두꺼워요. 아, 옆통. 그렇지. 어. 그게 좀 맞아, 두꺼우면 좋을 것 같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몸에 먼지 털면서 여기 메탈. 저분은 진짜 예. 아니 댓글에 한여병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예. 댓글에 난리 났잖아요. 무슨 아니 왜? 다들 현저 씨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다고 이런 댓글 많고 그 다음에 이 네 명 중에서 유일하게 기혼 여인 이유가 있다고. 왜냐? 한여거든 한여. 아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댓글마다 그 싫어요 한 개씩 누르신 게 남편분이시라고.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우리 셋만 해도 약간씩 이제 보는 부위들이 이렇게 좀 다른데 그러게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는 뭔지. 네. 자 오늘도 판넬 준비되어 있죠.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갑니다. 네. 탄탄한 허벅지. 요거 맞아. 보시는 여성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허벅지를 처음에 어떻게 봐요? 왜 보이잖아. 바지 입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실루엣은 드러나죠. 근데 이게 허벅지가 약간 이게 물컹물커덩한 그런 막 허벅지 말고 운동을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근육이 딱 잡혀가지고 한 대 옆에서 탁 때리면 이렇게 살이 출렁출렁출렁 이거 말고 착 소리가 나는. 탱글 이런 그렇죠. 느낌. 그런 허벅지. 탱글탱글한. 이 허벅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두께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나보다 허벅지 얇아봐. 얼마나. 그 자체로도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수트 같은 걸 입어도 수트는 딱 붙는
그렇게 막 네. 뭐 이렇게 트레이닝복처럼 딱 붙지 않으니까. 근데 네. 수트를 입어도 이렇게 살짝 뭐 앉거나 일어나서 하거나 걷거나 움직일 때 맞아. 이 안에 되게 좋아하네.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 보네. 수트 네. 입고 이렇게 약간 그 타이트한데 타이트한 느낌. 앉았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뭔가 탄탄한 게 들어있다는 느낌. 탄탄한 거 뭐야? 아니 다리. 아니 얼마나 좋으면 목소리를 뒤집겠어요. 탄탄하게. 또 많이 몰입했네요. 네. 아, 이게 자동차에 비유하면 그 허벅지가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허벅지에 근육이 많으면 살도 잘 안 네. 찌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 허벅지 한 허벅지 합니다. 오늘 저를 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람보르기니 엔진 한번 만져볼래? 참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예. 어떻게 보여드리나? 뭐 어쩔 수 있나요? 손가락이나 계속 보여드리겠지. 네. 예. 자, 4위 가볼까요? 자, 4위 가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진짜 아니 생식기 왜요? 생식기. 아니 근데 생식기를 어떻게 봐요? 아니 잠깐만 그리고 표현도 생식기라는 표현을 씁니까? 근데 생식기란 말 말고 뭐 이렇게 적당한 단어를 네. 야 그게 너무 학술 용어예요.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학술 용어예요. 네. 아니 뭐 많이 있잖아요. 소중이. 그거. 소중이. 아 소중히. 이게 근데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이거는 어느 정도 매력 어필이 되고 그러니까 확인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그치? 봐야 보고 나서 반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못 야 나 보여. 되게 매력 있다. 한번 볼래? 성만남을 보여줄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약간 부인할 수 없는 거 한 가지는 우리가 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꽃은 쿠키 감별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또 되게 관심 있어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매력이나 관심이 있는 부위긴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꽃춤 쿠키가 되게 여자들의 그 단톡방에서 많이 되게 돌았어. 활발하게 주고받아요. 왜냐면 그거를 사실 그거를 보고 만날 수 없다. 그것만 보고 만나는 건 좀 맞아. 웃긴데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그지. 네. 그런 게 있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네. 이거 100%는 아니에요. 네. 그냥 꽃은 쿠키 감별법이 네. 그렇다고 합디다 정도의 네. 카더라 이렇게 네.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많이 비만이신 분들은 이제 네. 맞아요. 많이 맞아, 비만이면 많이 비만이면은 작을 확률이 높다. 살을 이런 이렇게 얘기들이 막 있어요. 맞아. 네, 그러세요, 저기. 연저 씨 찾았어요. 네. 있죠. 꽃춤 쿠키 성공을 위한 꿀팁 전수해드립니다. 이거 제가 파일로 있는데 네. 저장해야겠네. 카톡으로 보내봐. 뭐냐면은 첫 번째 얼굴에 T존이 뚜렷하다. 아까 말한 외국인. 혼자가 좋아하는 튀어나오고 이게 뚜렷하면 70% 확률로 크다. 그리고 잠깐만. T존이 뚜렷하다면 쌍꺼풀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상관없이. 눈썹뼈. 남자들 중에 눈썹뼈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코. 여기 약간 불안한데. 눈썹이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오빠. 잠깐만 이게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손가락이 길고 굵다. 80%. 요거는 80% 확률로 크다. 아, 그리고 단풍선 있네. 단풍선 있죠. 96% 확률로 작다. 네, 그리고 작은 키 85% 확률로 작다. 그러니까 오창석. 5,000선 남자들 되게 골반이 있나? 남자가 그렇죠. 골반이 넓으면 75% 확률로 작대요. 그래.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 볼 땐 좁은 골반을 선호한다 그랬어. 이렇게 바지 같은 거 딱 입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좁은 골반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엉덩이 크면은 좀. 그러니까 힙업이랑 약간 상관없는 그러네요. 부위로 넓으냐 좁으냐 이거. 맞아. 그래서 역삼각형 몸매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좀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어깨 넓고. 효연이한테 강국 빌려야겠네. 그리고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냥 이렇게 여유 넘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네.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되게 웃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이거 얘기할 때 야 그거 다 필요 없고 남자는 테크닉 아니겠어? 빼박 작다. 빼박 작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혼자서 막 진짜 저딴 얘기 왜 하는 거야 부들부들거리면 100% 1000% 1000% 작다.
야 이거 댓글 보면 되겠다. 혹시 그 자료 네. WHO에서 나온 건가요? 세계 보건 아니, 굉장히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이거 보고 나서도 뭔가 네네. 댓글을 보면은 되게 일리 있는 이야기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분들이다. 그분들께 제가 따로 DM 보내겠습니다. 이제 댓글에 다들 일리 있네. 그치.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뭐 다른 것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건 좀 기본적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인 그래서 거죠. 이거는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그래. 이렇게 갖춰져 네.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네. 3위 갈까요? 네, 네. 할까요? 자, 근데 오늘 방송은 대박 아니면 쪽박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PD가 뭘 엄청 적고 있는데 네. 저 적는 부분이 재밌는 이게 부분인지 날릴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 적었거든? 지금 페이지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멘트 다 받아 적는 줄 알았어요. 저게 웃긴 부분이면 대박이고요. 날릴 부분이면 뭐 거의 저 최단 시간이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네. 자, 3위 가겠습니다. 3위 뭔가요? 아 이거 봐. 섹시 뒤태 힙업 네. 엉덩이. 아, 이거 문선이 언니. 네, 네. 이거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거는 생각해요. 아까 토크를 많이 했으니까 네. 예,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근육으로 정말 잘 다져진. 그쵸. 그래서 그 스쿼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맞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 스쿼트는 기본으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상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바지 청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 이제 바지를 보통 입으면 이제 허리가 이렇게 딱 맞잖아요.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이 아니라 허리 부분이 약간 이제 뒷모습을 보면은 허리 부분이 살짝 뜨는 거야. 뭔지 알아요? 힙이 하도 벨트를- 업돼 있다 보니까 벨트를 꼭 해야 되고. 허리 부분이 살짝 그 허리 라인에서 떠 있어요. 바지가. 왜냐면 힙업이 그만큼 돼 있으니까. 아. 그 떠 있는 부분으로 이 등에서 허리 라인이 싹 들어가면서 이제 힙이 약간 시작되는. 음영이 보이면서.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언니. 저는 청바지보다 오히려 그 남자들이 면 추리닝 입었을 때 그것도 괜찮아. 면 추리닝 입었을 때 집 앞에 막 나온 거야. 나갔는데 면 추리닝 딱 입었는데 거기 그 뭐냐 이제 여기 엉덩이 정제. 엉덩이 그 뽕긋하게 이렇게 올라와 맞아. 있는 맞아. 그러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좀 희망적인 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허벅지하고 엉덩이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신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엉덩이는 정말 다 근육이어가지고 운동하는 만큼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 2위는 뭔가요? 2위 가보겠습니다. 네. 팔뚝과 손 맞아요. 팔뚝과 손. 이 손. 오. 팔뚝은 이건가 보다. 근육. 근육. 맞아. 팔뚝 남자 팔뚝이 너무 이렇게 막 또 아까 허벅지처럼 흐물텅흐물텅하면 별로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남자 팔뚝은 거의 여자분들은 네. 여기 보시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거죠. 여기지 맞아요. 않아요? 저는 여기. 아 거기에요? 현주 씨는? 저는 그 예전에 응팔에 보면은 그 류준열 씨가 덕선이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잡아줄 때 여기 막 핏줄이 네. 막 그거 있잖아. 핏줄. 그게 진짜 너무 섹시한 맞아, 거예요. 핏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 이게 뭔가 딱 이게 여기가 확 딱 드러나는 핏줄. 핏줄이 매력적인 이유가 뭐예요? 남성성인가? 그냥 뭔가 섹시한 그런 그래요? 느낌인데 이게 그냥 또 핏줄만 이렇게 있으면 사실 저도 핏줄은 있거든요 보면. 안 돼. 그러네요. 이게 뱀파이어냐? 이게 왜 이렇게 잘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된 저는 거야? 피 뽑기가 너무 좋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는 뭔가 건강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맑은 개울에 고기 보이듯이 보이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피부가 거는 안 돼. 이런 건 안 돼요. 그렇군요. 근육과 그 툭 붉어져 나온 핏줄. 그게 좀 멋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볼까요? 네, 여자가 네.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 1위. 기대된다. 나올 게 다 나왔거든요 지금. 뭘까요? 기댈 수 있는 어깨. 숄더. 어깨. 그래서 어깨는 정말 유연석 씨. 정말 그 어깨는 축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직각 어깨도 또 중요하더라고. 각도가 중요하더라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 각도가 더 중요해요. 옷걸이 어깨는 저는 별로예요. 옷걸이 어깨 이렇게 처진 어깨. 모두가 별로라고 생각하죠. 왜 별로야, 그거는? 근데 내가 기대면 자꾸 네. 미끄러질 것 같아. 내가 몸을 기울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직각해야지. 이렇게 어. 딱 기대면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데 네. 옷걸이면 자꾸 미끄러질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옷걸이 어깨면은 넓어 보일 수가 없어요. 어깨가. 그리고 사실 시각적으로. 요렇게 떨어진 어깨는 거의 좁은 어깨이긴 해요. 넓은 어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깨도 사실 운동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할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어깨 운동을 많이 하시면 또 이쪽 근육을 키우면 또 이게 이 어깨가 넓어 맞아, 보일 수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근데 제가 어깨는 좀 운동 많이 하는 부분을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 이름을 말해서 안 된 그분? 네, 근데 과하잖아요 어깨가. 네. 그러면 800일 할 수 없어요. 아. 네. 진짜 800일 하고 못 잘 정도예요. 아, 그 정도는 거의 막 이렇게 차렷 안 되는 팔뚝. 높이 그럼 이 차이 정도? 때문에 어. 높이 차이 때문에 나는 누워 있는데 머리는 서 있고 약간 이런 이런 각도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네. 하긴 어깨가 너무 넓으면 이 800일 하고 누워도 얼굴과 얼굴 사이 거리감이 상당하겠네요. 그죠? 맞아. 적당히. 잘 자. 지금 뒤에 이분은 약간 승모근이 네. 이런 게 진짜 사실 옷걸이 어깨라고 하거든요.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네. 아, 저기 왜 또 그러니까- 하얘? 어디가? 저기 하얘 약간. 깊이가? 너는 관점이 약간 특이해. 아, 너무 눈에 들어오게 하얘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분 승모근이 너무 솟았어요. 네. 근데 저거 보니까 저 턱수염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수염 있죠? 수염 잘 어울리는 남자도 너무 섹시해요. 그러세요? 왜 들켜버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저건 진짜 걸린 건데. 아니, 왜? 금기의 강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수염도 수염 나름이잖아요. 그 약간 수염 이렇게 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수염이 잘 어울리면 되게 섹시해 보이더라고. 근데 수염이 안 나는 남자도 있잖아. 내시 스타일로 있어요. 뭐 네. 3개 나든가 맞아요. 뭐 2개 나고 그러면은 왜 저 못 보고 얘기하세요? 아 이수영은 아니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들켰어. 네. 알겠습니다. 어깨도 사실 원래 뼈대는 어쩔 수 없지만 운동으로 좀 커버가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뭐 팔뚝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요거 하나 빼고는 네. 아니 이거 살찐 분들은 살 빼면 어느 정도 오빠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나 죽일 뻔했어. 다이어트하고. 죽일 뻔했어. 진짜 살이 빠지면은 같이 난리 나요? 근데 왜 진짜 얼굴도 살이 빠지면 없던 코도 솟아나잖아요. 맞아. 같은 원리 그런 아닐까요? 네. 아, 야, 난 진짜 모아이 석상이 좀 묻혀있는 게 그렇게 많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모아이 석상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지하는 복권일 수 있습니다. 네. 살이 좀 찌신 분들은 빼면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괜찮아요. 베네핏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약간- 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약간 꽝이 1등이 될 수 있는. 네. 자, 전국의 모아이 분들, 예, 우리 살 뺍시다.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살 빼면.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살을 빼면 혈류 속도가 굉장히 좀 좋아지잖아요, 혈류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발기력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좋네요. 실제로 그런 거를 느껴요, 남자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딱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다르지. 네. 다이어트 느낌이 들어가는- 열풍이 오늘 다이어트 제품 있으면 딱인데 없네요. 오늘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네. 콕! 사장님 연락주세요. 수다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콕! 저희 스타녀들이 어울리는 광고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제목은 수다녀들이지만 다 남자 새끼들만 보고 있어요, 사장님. 여기가 노다지입니다, 사장님. 연락주세요. 콕!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사장님. 네. 광고 넣으시면 완창 갑니다. 네. 콕! 네. 네, 보내주시면 자, 돼요. 그런데 네. 나는 결론적으로 이게 물론 어디까지나 이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지 맞아요. 이게 메이드하고는 또 행복 지수하고는 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모든 걸 완벽하게 부합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몰빵하셔가지고. 이게 뭐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든 나라시가 중요하다고. 나라 씨가 네, 뭐든 이렇게 좀 분배가 중요하다. 과락이 없이 밸런싱이 중요하다. 한쪽으로 몰빵하면은 힘들어져요 인생이. 네. 자, 광고 갈까요? 네. 한결같은 피부, 한결같은 예쁨, 모두의 콜라겐 광고입니다. 모두의 콜라겐은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 1000mg이나 함유가 된 제품인데요. 피부 미용에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모두의 콜라겐이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며칠만 드셔도 이 피부가 바로 달라진다 이런 네. 거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비타민C하고 비타민 B, 비오틴까지 포함한 12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두의 콜라겐은요 스틱 분말 제품으로 하루에 한 포씩 가볍게 뜯어서 물 없이 그냥 이렇게 톡 털어서 침으로
녹여서 드시면 되는데 블루베리가 첨가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전혀 비린맛 없이. 콜라겐이 가끔 비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PC 콜라겐 때문인데요. 저분자여가지고 PC 콜라겐 그런 거 느낄 새도 없이 블루베리 맛 굉장히 상큼하게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모두의 콜라겐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피부를 여러분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두의 콜라겐 검색하시면 이 콜라겐 드실 수가 있는데 콜라겐 굳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먹어보고 피부가 진짜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차에 두거나 뭐 식탁에 두거나 해서 네. 아침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한 포씩 드시면은 피부과 따로 안 가셔도 될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이렇게 제품이 이제 되어 있고 안에 뜯어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네. 1일 한 포만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간단하고 이거 이제 좀 꾸준히 섭취하면은 이걸 뭐 한두 번 먹는다고 콜라겐이 올라오진 않으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거 확실히 좀 적어지고 네. 뭐 이제 왜 건조할 때 잔주름 같은 거 좀 많이 생긴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게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주름에 화장 끼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 먹고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 세수하고 나면은 여성분들이 더 느끼실 거예요. 피부 막 건조해서 세수하자마자 막 피부 막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느껴지는 게 맞아요. 있는데 저는 이거 먹고 나서 그게 확 없어졌거든요. 저는 아침에 너무 이거 신기한 요거트 것 위에 뿌려 먹어도 좋더라고요. 오, 맛있어가지고 블루베리 맛이라서. 콜라겐 섭취하겠다면서 돼지 껍데기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답니다. 살만 네. 쪄요. 돼지 껍데기 먹으면 더 소주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콜라겐. 네. 콜라겐. 네. 자, 두 번째 광고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소중한 피부의 촉촉한 친구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아빠가 찾아낸 초저자극 보습의 황금 비율 크림입니다. 보습력은 물론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바르는 아이스크림 크림. 네이버와 쿠팡, EJ몰, 카카오 쇼핑에서 아이스크림 크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을철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스크림 크림만 한 게 없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최고예요.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으시더라고요. 민감성 피부라도 우리 또 이사님, 네. 우리 임가을 이사님께서도 피부가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맞아가지고 꾸준히 쓰고 계시거든요. 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에 또 여러 가지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딱 저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네. 몸이 가렵지도 않고 사실 환절기 되면 몸 가렵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건조해서 바르면, 그래요. 네. 이거 바르면 건조하면 싹 없어집니다. 엉덩이 모양이 손문선 씨가 원하시는 딱 그 모양이야. 너무 좋아. 딱 까봤더니 뱀피야. 건조해. 어떻겠어요? 근데 그거는 언니 참아줄 수 있죠. 이거 발라줘야지. 네. 응. 근데 이거는 네, 입으로 발라줘요. 발라줘도 될 만큼 또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성분으로 네. 만들었다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 네, 정말 예. 이거 신생아한테 발라도 안전하고 네. 그래서 임신한 분들도 뱉을 때. 뱉을 때 맞아요. 많이 바른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평생템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이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광고는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 술자리를 끝까지 지켜드리는 술겜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발생하는데요. 요걸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술겜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숙취 해소제보다 빠르고 몸이 편안하게 당신의 술자리를 보조해드립니다.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음주 후에 하나를 드시고요. 다음 날에도 꼭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술겜은 알갱이가 작아져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거나 고객센터 전화 031-323-2559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술겜. 네, 술겜. 정말 술겜은 뭐 이제 술 먹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그런 꼭 약간 필요한. 그냥 이제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 필수템 같은 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들 미르 미디어 오시면 항상 탕비실에서 술겜부터 다들 챙겨가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게스트분들도. 그리고 술자리에
이 술게임이 주머니 안에 있으면 아, 든든합니다. 맞아. 내일이 걱정이 안 돼요. 음.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예, 안전 내가 보호받고 있는 느낌? 네. 알코올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느낌. 뭔가 집에서부터 이 술게임을 들고 나갈 때의 어떤 그 든든함과 마음의 위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술게임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직도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술게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다녀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다녀들 두 번째 주제는요. 최악의 이별 워스트 5입니다. 사실 뭐 이별은 다 최악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헤어지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에게 지켜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위 보면서 이야기 바로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5위부터 보시죠. 네. 자, 5위는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이건 정말 비겁한 겁니다. 네. 이거 홍장원 씨가 잘하는 거라면서요. 그쵸, 선수죠. 근데 왜 먼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쁜 놈 나쁜 되기 사람 싫어서. 되기 싫어서 그런 게 크겠지, 아무래도. 이기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나는 솔직히 그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심리를 잘 모르겠어.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먼저 왜 얘기 안 하는지. 너처럼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아니, 쌩까고 근데- 싶으면 쌩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이 인성 쓰레기야. 아니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네. 아니, 이미 마음이 없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예의 아닐까요? 그건 맞죠. 그쵸? 그거는 정답이죠. 예, 그건 그래야 되는데 그 자신의 속마음 이야기하기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장원 씨 네. 속마음 잘 얘기 못하죠. 저 잘 못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숨기는 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데 내가 모르는 한 100번 정도 나한테 삐지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내가 감정 표현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얘예요. 너 짜증난다고 수십 번 얘기했는데 감춘 건 수백 번이죠. 그때마다 얘기하면 진짜 내가 정말 속 좁은 사람 될 것 같아서. 100번이 아니라 한 500번 있을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추측만 해요. 뭔진 몰라. 지금 얘가 이 얘기한 것도 나 지금 굉장히 상처예요. 죄송합니다. 예. 장원 씨 죄송합니다. 됐어요. 필요 없습니다. 네. 상대가 먼저 근데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헤어지자고 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별에 대한 통보를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연락하고 뭐 만나자면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헤어지자는 말은 그냥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시간만 끌 즐겁지 거죠. 않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또 그게 상대에게 티가 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계속 성공해 왔거든. 자기가 이렇게 심정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조금만 견디다 보면 저쪽에서 먼저 이별을 고하고 정리가 되는 게 몇 번 있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정리되겠지라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학습이 된 거죠, 결국은. 어쨌든 상대가 먼저.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러니까 최악의 이별 5위죠. 예, 마지막 배려가 있다면 네. 그건 내가 마음이 식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인 것 같아. 근데 네. 그거를 잘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네. 좋은 표현으로. 그러면 이거 그냥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넘어가서 헤어지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마음이 식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승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넘어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직 환승 상태는 아니야. 내 마음만 넘어가 있어. 요건 얘기해 말어. 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도 바람이잖아요. 아니 뭐가 있진 않아. 그냥 마음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아니, 간 나도 거잖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나도 그래야 마음이 내가 빨리 단념될 것 같은데, 근데 듣고 싶진 않아,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너가 싫어졌어. 차라리 이게 낫지. 나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를 직접 들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 근데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해줘야 그치, 상대는 그럼 나에 대한 그건 그래. 마음을 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를 위하는 거 아닐까? 자, 손문선 씨가 멘탈이 꽤 강한 편이거든요. 내가 오랜 시간 봐왔지만. 그래서 웬만해서 좀 이 상처를 받지 않고 이 데미지가 별로 없는 편인데 그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갔다는 게 충격이 되잖아. 강한 사람도. 충격이죠. 너를 날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다른 사람 좋아서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싶다. 제가 문선 씨를 처음 본 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때 저 쳐다도 안 봤어요. 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조약돌만도 못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아예 관심도 무슨 없었어. 소리입니까? 네. 같이 일하는 사이였잖아요. 근데도 신경 안 쓰더라고. 그만큼 콧대가 높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많이 아픔도 겪고 해서 친구 해주는 거예요? 아니,
너가 더 나빠, 야. 박지희. 친구 해주는 너는 꼭 그렇게 뒤에 한마디 얹어가지고, 어? 결론적으로 네가 제일 나빠. 아니 궁금해서. 네. 또 이제 우리 사장님도 되셨고. 그렇구나.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면서. 자, 최악의 이별. 네. 5위가 이제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게 만들기였고요. 네. 4위는 뭔가요? 4위는 감성 이별. 감성 이별. 감성 이별은 뭐예요? 넌 나에게 너무 과분한 여자. 나 너무 싫어. 야, 그거 너무 싫어, 진짜.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때 군대 기다려준 오빠가 저한테 이랬어. 너가 나를 군대를 이제 2년, 그때 2년 2개월 했어요. 2년 2개월을 기다려줬는데 나는 이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착한 여성분, 장현 씨도 되게 착하잖아요. 순수하고. 그런 여성분들이 그렇게 못된 남자들한테 잘 넘어가더라고. 그래,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들은 왜 처음에는 막 사랑을 구걸을 해? 나 너 싫다는데 막 사랑을 구걸을 해. 그래. 그래서 내가 넘어왔어. 음. 그러면은 왜? 왜 또, 나 싫다 그래요? 왜? 진짜 남자들은 약간,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은 패턴이 처음에 너무 퍼부어주잖아, 막. 그래서 나는 원래 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얘가 너무 퍼부어주니까 얘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얘랑 이 남자랑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졌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좀 잠깐 자기 시간을 갖는데. 맞아. 나 뭐 이래도 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 패턴이 약간 이해가 안 가. 그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여자분이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서 내가 더 열심히 막 노력하는 와중에 지쳤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근데 막상 근데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어. 물건 같은 경우. 근데 막상 내 것이 되고 난 다음에 확 떨어지는 경우가 늘 있잖아. 욕구가. 차도 그렇고 많은 명품들도 사실 사기 전까지가 제일 좋잖아. 맞아요. 그리고 사고 만약에 나면. 그 사고 싶어도 돈을 모은다 붙여. 그럼 그 과정은 행복해. 막상 딱 내 것이 되는 순간 별거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오빠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 아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감정을 샤넬백이라 그래? 장난감은 아니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내 것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잘 안 그래요. 그치?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막 너무 막 매일 보려 그러고 네. 막 모든 걸 다 바치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만났던 남자들, 그러니까 제 성향 자체가 처음에 막 뭐 맨날 만나려고 하고 막 연락 계속 오고 이런 남자한테 딱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해서 그럴 수도 현명하네. 있는데 처음에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들이대는 남자는 네. 좀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것 같고. 아니, 몇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좀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만났던 남자애가 약간 좀 되게 그냥 항상 스테이블한. 기복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연애를 해도 그냥 적당히 연락하고 적당히 만나고 이런 남자애들이 좋지 막 미친 듯이 연락하는 애는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또 연애를 하면서도 얘가 왜 처음이랑 달라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갑자기 지희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가 되게 중요하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처음 만나는 남자가 나의 연애관을 다 형성해 그런 주는 것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응. 저는 주로 어렸을 때 막 너무 퍼붓는 사람을 만나서 막 미친 듯이 막 네. 달려들어가지고 막 네,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잘 매력을 못 느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안 하는 거야 다른. 근데 애들은. 그런 애들이 주로 쓰레기다.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주로 쓰레기야. 다들 시간을 돌려서 나 한 번씩들 만나야 돼. 안타깝다. 그럴 수 없는 게 진짜.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게 운동선수도 자기 주종목이라는 게 있고 네.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연애도 똑같아요. 단거리 선수들이 있고 장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짧은 거리 달리는 건 정말 최고예요.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근데 그만큼 모든 걸 쏟아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체력 저하가 급격하게 오는 거죠. 장거리 선수들은 항상 오래 달리는 것이 이 몸에 배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원래 알던 사람과 사귀거나 오랜 기간 아니면 소개팅으로 만났어도 좀 긴 시간, 비교적 긴 시간 보고 만납니다. 그래야 그러다가 놓친 현명한 사람도 판단을. 대부분 놓쳤죠. 알겠습니다. 감성 이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예.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네. 네. 자, 그러면
3위로 가겠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아, 이거 진짜 제3자에게 전해 듣기. 아 이런 적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나 한 번도 없어. 저도 없어요.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있었던 거. 아 중학교 때. 아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 어릴 때나 이런 짓거리 하지. 근데 이게 뭔가 그냥 막 애들하고 분위기에 이끌려서 어쩌다가 사귀었는데 혹시 내가 왜 이러고 왜 사귀었지? 이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저기 나 이제 걔랑 사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헤어지자고 말 좀 해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친구가 너였나? 버디버디! 버디버디로 맞아, 내가 맞아. 버디버디로 야 지희가 너랑 헤어지 맞아. 그래, 맞아. 버디버디로 제가 얘기해줬어요, 제가. 미안해. 진짜 뭐 친구든 남자든 시키면 다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생각 나 같으면 그거 시킨 거 안 했을 것 같아 얘도 해줬어. 아니 뭐 영화 신세계에 나온 연변 거지도 아니고. 근데 뭐 그때 어렸을 때였으니까 중학교 2학년 뭐 이랬으니까. 네. 그래,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뭐 근데 나이 나이 다 들고는 커가지고 이러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 오빠 저 그렇게 봐요? 진짜 쓰레기같이 보여가지고. 예. 자, 아무리 어릴 때도 그렇지. 진짜 싹수가 어릴 때부터 돼도 아니었어. 많이 반성하고 이제는 제 입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뭐 사회생활도 좀 해보시고 그러신 분들은 개념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러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의도치 않게 어. 이게 중간에 내가 언젠 이제 곧 이별을 통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언뜻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데 나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제3자가 또르르 가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애가 이상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사실 그것마저도 왜 우리 둘의 얘기를 다른 애한테 먼저 해? 라는 그것도 생각을 잘못된 거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별 이혼할 때도 네. 보면은 언니 얘기 아니에요. 나 괜히 자꾸 움찔하지. 아 내 얘기 아니구나. 아니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얘기인데 자기 딸 이혼을 엄마가 가서 막 엄마랑 막 아빠랑 오빠랑 막 가서 막 시키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뭐 다른 데서 이제 들었는데 어. 의외로 이혼할 때 그러니까 어린 20대 이런 애들 말고 막 나이가 막 40, 50대야. 그니까요. 근데도 부모님들이 온대 이혼할 때. 그 변호사도 부모님이 찾아가는 거. 부모님이 와서 다 상담하고 이런대요. 야, 아니 뭐 근데 결혼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또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내 친구도 이혼한 친구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간 거야. 근데 와이프가? 전화해도 안 받아. 어머. 계속 장인어른 장모님만 받아.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예 얘기하기 싫을 때. 뭐 그럴 아예 때는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얘기하기조차 싫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예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3자를 통해 듣는 건 정말 이게 진짜 쉣이다. 네. 2위 가볼까요? 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게 네. 왜 최악이지 근데? 오히려 뭐 제3자에게 전해 듣기 뭐 감성이별 이런 게 더 최악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난데 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히 나를 두고 네가 감히 지금 나를 두고 누구를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헤어지면 아까부터 말했듯이 미련은 없을 수 있는데 이 말을 약간 직접 들으면 직접 들어본 적 있어요? 충격이. 전 있어요. 있어요? 저한 너는 안 당해본 게 뭐야? 짧은 기간에 많이 당했네. 되게 네. 짧게 만난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났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이제 뭐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파스타 먹다 강남역에서 파스타 먹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오빠가 사귀던 되게 오래 사귀던 전 여자친구를 알았어요. 캠퍼스 커플. 근데 그 언니가 되게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냥 자기 마음이 이쪽으로 더 간 것 같다. 치우친 것 같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알겠다고 했죠. 되게 슬펐어. 되게 슬펐는데 그 언니 그때 싸이월드를 제가 진짜 하루에도 100번이고 맨날 들어가서 봤어요. 맨날. 그때는 그럴 나이지. 아니, 근데 신나고 이래서 20대 초반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연애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근데 23살에 결혼했거든요. 온갖 그지 같은 경험은 다 하고 가셨네. 23살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게 딱 19살이에요. 19살부터 그러니까 뭐 3, 4년간 그쵸? 야, 근데 짧고 굵게 진짜. 그러니까 남들이 한 못할 것도 다 겪었어요. 남들이 한 10년 동안 경험할 어. 걸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빨리 간 남자 되게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아, 내가 이제 더러운 이런 이별 같은 거 안 당하고 평생 그냥 살아야겠다. 그래야 남자랑 똑같으니까. 이제 군대는 안 갔다 왔는데 짧게 캠프 같은 거 갔다 왔는데 그게 가짜 사나이였어. 인성 문제였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으로 나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갔다는 말을 듣는 게 네.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네가 싫어졌다. 난 우리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난 난 것 같아. 그냥 내가 알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더라도. 저는 한 번 들은 적 있는데 이미 내가 그 5번을 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야 축제였지 축제. 인성 문제였어? 지금 장원 씨는 5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이거에 너무 애가 타서 네. 질투 전략으로 2번을 한 거야. 그랬으면 완전 아, 그러면 나 좋아하는 사람, 왜 그래, 내가 더 잘할게.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가. 이러면 완전 무너졌겠다. 진짜. 와, 씨. 넌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 막 이러면서 또 3번, 4번 가는 거지 4번. 감사합니다. 종합으로 가는 거야 종합으로. 종합으로 가는 종합 거지. 선물 세트네. 종합으로 듣는 거지. 그리고 3번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제 3자를 통해 듣겠지. 야, 장원이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던데? 네. 걔 너랑 헤어지고 그 다음 날인가 사귀던데? 그러니까 충격적입니다. 5번, 2번, 4번, 3번 콤보. 야. 인성 문제였어? 아닙니다. 아, 이거 1위는 뭔지 그럼 한번 볼까요? 네. 네. 1위 궁금하다. 자, 1위는 잠수 이별. 이건 말이죠. 전화 안 받고, 카톡 안 받고, 내 카톡 안 저는 보고.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네. 잠수 이별은 정말 살인 행위입니다. 쓰레기예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인의 연애가 네. 잠수 이별로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아니, 카톡이라도 뭐 남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보겠다. 쓰레기인 거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한 번 당해봐서 아는데 아, 당해보셨어요? 네, 이게 왜 살인 행위냐면은 차라리 헤어지자 아니면 시간을 갖자도 괜찮아. 그러면은 아 정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일은 연락이 오겠지? 그 다음 날은 연락이 오겠지? 그래. 그 다음 날은 연락이 오겠지? 계속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네. 네. 저 이것도 뭐 다 해봤다는 거 좀 웃긴데. 이거 잠수 이별 거의 장효윤이랑 쌍벽이네. 진짜 잠수 이별 딱 한 번 연애로 당해봐. 가짜 사나이 다녀오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정말 최악인 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냥 진짜 그냥 모든 상황을 회피하려는 그런 그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거야.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오빠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뭐 대화 좀 해.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극이기주의인 사람. 차라리 싫어졌으면 싫어졌다 얘기를 하든가. 뭐 답이 있어야지. 이건 뭐 차라리 뭐 진짜 한마디 당분간 연락하지 마 이런 거라도. 맞아. 비겁해. 비겁한 인간이야 진짜. 비겁하다. 그러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뭐 그죠? 몰라? 회피하는 거지 이러고. 회피. 그냥 말 그대로. 아니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연애를 해 진짜. 맞아요. 진짜 진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마 회피일 거예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둔다는 얘기도 못하고 아마 잠수 탔을 거고 아 도망가는 애들. 도망가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그냥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별만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이거는 맞아. 연인이 삶의 아니라 방식이 그냥 내 주변 사람으로도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맞아. 왜냐면 책임지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니까는 저는 뭐 그냥 썸 타다가 잠수한. 네. 썸 타다가 그냥 뭐야 뭐 썸 타다가는 이거는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귀었는데 잠수 이별을 하지? 그래 진짜. 이건 진짜 쓰레기일 나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나이가 들고 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건데 그 친구는 그때 이러지 않으면 나랑 못 헤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성 문제였어? 진짜 집착이 이렇게 심했었나 내가? 뜬금없는 반성 갑자기. 인생을 다시 반추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다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또 똑같이 그런다?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 뭔가 잠수 이별이나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리 말해줘도 잘 안 들리거든요. 잘 네.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잠수를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과감한 마음으로 좀 끊어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교양 프로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식기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약간 훈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되게 예쁜 포장지로 네. 샤넬백에 음식물 쓰레기 담았어요, 여러분들. 명절이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예. 자, 오늘 스타일도 이렇게 네. 또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와 최악의 이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 주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이디어 또- 좀 주세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또 이메일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정치알바@gmail.com 이렇게 아래 자막 좀 넣어주세요, PD님. 싫다고 하시지만 넣어주실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그거 했었나요? 정뚝떨의 순간, 연애하다가.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 안 했어요. 이런 짓 하면은 정뚝떨. 이거는 연애보다 썸 탈 때. 썸탈 때. 너무 그치. 좋았는데 그치. 이런 짓 하면. 정뚝떨의 순간. 그런 그렇게 거 괜찮겠다. 재밌겠다. 창석 오빠랑 잘 해볼게요. 뒤질래? 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참아. 미쳤냐, 내가 걔한테 아이템 주게? 야, 이거 높은 확률로 다음 주에 한다고 짱sob이랑.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정뚝떨. 또 인성 문제 있어? 네, 어쨌든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네. 떠오르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수다녀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